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라고 합니다. 아주 깐깐하게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주 산성시장에 가셔서 자영업자 민간인들하고 토론을 하셨어요. 민간 토론을 하셨어요. 경제 문제 때문에 토론을 하셨는데요. 요즘에 경제 때문에 세계가 아주 들끓고 있는데 아주 시의적절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국회에서 어제 그 예산안 삭감한 거, 예산안 올린 것을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를 해라. 그래가지고 어저께 상정을 안 했어요. 본회의에 상정을 했으면 됐을 텐데 상정을 안 했습니다. 아마 그 예산 삭감한 거 그냥 칼로 그냥 무 막 자르듯이 그냥 예산을 통째로 빼버렸잖아요. 대통령실이나 검찰 특활비, 경찰 특활비 막 잘라버렸잖아요. 심지어는 소상공인 요즘에 못 살겠다. 너무 장사가 안 되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그런 것도 그냥 팍 잘라버렸잖아요.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입장을 살펴보지 못한 그저 무슨 화풀이식 뭐 기분 내키는 대로 꼭 조폭같이 그런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국회 진짜 국회 없으면 좋겠어요. 난 국회 얘기해도 싫은데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국회에도 있지만요. 그때로 내 뭐라 하려면 뭐라 국회의원 하냐고 그러는데요. 국회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아니 예산을 팍팍 잘라버려. 예? 아니 4조 1천억을 깎았는데 깎을 걸 깎아야지. 참나 이 국회 이런 국회요. 아유 왜 국민들이 이걸 보고 왜 국민들이 세비를 여기다 무지장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전화 편한 마음 아니지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요. 확 그냥 국회의원들 줄이든지 그냥 없애든지 진짜 국회요. 재미없어요. 여야 다 재미없어요. 하여튼 상정을 안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10일까지 여야 어떻게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법정 기한을 못 지키고 국회 예산을 통과를 못했습니다. 여하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협의해서 예산이 잘 짜져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여기 저 보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에 국민의힘의 청년 대표, 청년목으로 최고위원 됐던 사람이 있죠. 장해찬.
한동훈 안에 커뮤니티에 글 삭제 요청했다 하고 어저께 이 장해찬이가 그거를 갖다 폭로를 했어요. 한동훈 안에 누구예요? 진은정 변호사, 진은정. 한동훈 대표는 아직까지도 가족이냐 아니냐는 답변을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진은정 변호사, 판사 출신이에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예? 여러분들, 판사를 한 게 맞는가? 이런 사람이 판사를 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판사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판사를 했던 분이 말이죠. 아니, 게시글, 댓글 이런 데 갖다 이거 연루돼 가지고 한다. 저 본인이 올렸다. 여러분들 이거 말이 됩니까? 에? 이것이 아직 뭐 본인이 사실이다 아니다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경찰에서 밝혀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니 진은정 변호사가 그런 당원 게시글에 글을 올렸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이게 사실이면요. 대한민국 참 정말 지식인이다. 또 판사다. 뭐 이런 사람들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장해찬 한동훈 안에 커뮤니티에 글 삭제 요청했다. 글 삭제 요청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본인이 썼다는 얘기예요? 안 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이제는 한동훈 가족이 그 게시글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들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아니다,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요. 참 정말 이래도 지금도 거기엔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대표직 그냥 안 내려오려고 그냥 거기에 계속 붙들고 있는 한동훈, 이런 사람 당대표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사람 정치인으로 마땅합니까? 참 저는요 정말 대한민국에 인물 없다. 여당에도 인물이 없고 야당에도 인물이 없고 정말 인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할 거예요? 인물이 있는 거예요? 인물이 있다고요? 어떤 인물이에요? 한동훈, 이재명 인물이에요? 언론에 많이 나오고 국민들 입에 많이 오르니까 인물이다. 에이그 그건 아니지요. 아이고 어떻게 그게 인물입니까? 에? 골칫덩어리 인물이에요? 무슨 인물입니까? 하여튼 참 한국의 정치인들 정말 꼴사납습니다. 정말 손주들 보기에 창피한 노릇입니다. 창피한 노릇이에요. 여하튼지 대한민국에 참 희한한 꼴을 다 보고 삽니다. 한국
한국에 우리나라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감사원장을 탄핵을 안 하나. 뭐 검사 탄핵하는 건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했다지만요. 감사원장은 정부 기가산하기관을 갖다 감사하는 제 4의 지금 현재 부서 아닙니까? 상권 분립의 입법, 사법, 행정, 그다음에 사부가 감사원 아닙니까? 감사원은 완전히 독립된 기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감사원장을 갖다가 그거를 탄핵을 한다. 여러분들 탄핵하면 헌법재판소에 가면은 거기서 무혐의로다가 기각시키면 그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헌법재판소에 가는 거기서 있는 시간이 6개월. 그 전에요.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청문회예요. 감사하는 사람 불러 청문회예요. 그래놓고 그 청문회 놓고 그게 다 끝나 종결져야 돼요. 그때 기간을 몇 달을 두든지 몇 년을 두든지 기한이 없어요. 그게 끝나야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기는 겁니다. 그게 6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합 이게 몇 개월 걸릴지 몇 년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원장 탄핵하면 직무가 정지돼요. 감사원장 결재를 못 한다 이게요. 거기서 일을 못해. 직무가 정지돼요. 그러면 직무 정지되면 감사원장을 감사원 중에서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감사원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이 헌법재판소 그 결과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에 제일 많은 사람이 감사원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좌파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감사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사원장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관계되는데 그쪽에만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치인들 맞습니까? 국민들의 대표기관 맞습니까? 이게 공정한 입법기관이 맞습니까? 아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속 터져서 못 사는 세상에 대한민국 참 한심하고 한심합니다. 이제 본방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공주에 가셔서 산성시장에서 민간 있는 사람들 민간인들하고 국민들하고 대담을 했어요.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백종원 같은 민간 상권 기획자 1000명을 육성하겠다. 성심당까지 언급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참 아주 윤석열 대통령이 참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생각을 고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종원 같은 민간 상권 기획자 1000명을 육성한다. 1000명을 육성하겠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백종원 씨 아시죠? 그 뭐 식당이고 뭐 커피숍이고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그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분이 맛을 내는 일 갖다가 직접 맛을 내는 일을 만들고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그 내부 뭐 주방 같은 거 고치고, 주방 같은 거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오는 소비자들이 딱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만들잖아요. 기획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집이가 대박이 나와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민간 상권 기획자를 1000명을 육성했다.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세계 다니면서 세일즈맨 영업사원 1호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외국에다 지금 방산 수출 많이 하고 원자력 수출을 많이 하고 이 수출에 대해서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몇백 조가 지금 이건데 되고 MO 체결되고 그다음에 계획된 것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이 수출을 많이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제가 역사의 대통령 중에 이렇게 못 봤어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요. 모르는 이유는 지금 현재 대메이저 언론들이 그때부터 띄워주고 그걸 갖다 뭐 보도하고 그냥 막 이걸 안 해 그요. 그래서 국민들이 모릅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괜히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무슨 높이 띄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고 세계 뉴스를 갖다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인정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시장을 돌아보는 이유가 나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시점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물론 우리나라가 18개월째 무역 흑자입니다. 돈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세계 무역 흑자라고 하는 거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거, 원자재든지 뭐 외국에 좋은 물건이든지 수입해오는 돈과 그 다음에 한국에서 수출하는 돈, 수출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득이 생긴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몇백만 불씩 돼요, 월. 근데 그게 18개월째 계속 흑자예요. 흑자.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이게 이 각종 무슨 이 생산품 수출을 해서 그래서 흑자가 났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장 크게 흑자를 많이 낸 기여한 데가 사실상 반도체 전자제품입니다. 요즘에 자동차 같은 거는 지금 현재 그렇게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이 기술이 많이 자꾸 향상시키면서 인건비는 인구가 많으니까 뭐 14억이나 되는 중국이라는 인구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인건비는 싸요. 그러니까 외국에 싸게 물건을 막 갖다 덤핑으로 막 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 때문에 못 삽니다. 옛날에 일본이 한국 때문에 못 산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일본에 만드는 생산품을 그걸 갖다가 한국에서 만드는데 한국의 인건비가 싸.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거의 같은 물건을 갖다가 외국 시장에 들어가면 한국 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싼 거 택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덜 주고 살라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사람들은 백화점에 뭐 좋은 상품만 상대하는 사람들은 뭐 다르겠죠. 그러나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 대개 국민들은 싼 거 아닙니까?
지금 심지어 서민들은 값이 500원, 1000원만 싸도 그 물건을 살라고 가는 우리나라 서민들의 여성들 아닙니까? 500원, 1000원. 500원, 1000원 때문에 버스 정장 몇 정장을 걸어가서 좀 물건이 싸다는 데서 사오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서민들입니다. 근데 한국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 상당히 밝지가 않습니다. 수출도 점점 경쟁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1월 20일 날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손댈 것이 관세다. 그런 게, 외국의 물건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 내는 세금,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 이렇게 하는 게 미국 아닙니까? 지금 벌써 며칠 전에 보니까 캐나다 총리가 미국으로 달려가 가지고 트럼프하고 회담도 하고 그래서 그 관세 문제를 좀 얕혀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 벌써 관세를 25% 인상하는 걸로 지금 보도되고 있잖아요. 외국에 가면 그게 보도되고 있어요. 아직 한국은 거기는 아직은 해당이 안 됐습니다만 분명히 취임하게 되면 한국도 해당됩니다. 한국은 돈 많은 나라, 돈 많이 버는 사람, 부자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트럼프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 미군 주둔 주둔비 비용 내는 걸 갖다가 9배에서 10배를 올려야 된다. 부자 나라, 돈 많은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아무리 동맹국이지만 트럼프는 기업을 했던 장사꾼 아닙니까? 장사꾼은 이제 굉장히 밝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밝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바이든하고는 또 달라요. 바이든만 같아도 우리나라 기업들 할만했어요. 근데 트럼프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미군 주둔비를 갖다가 그 비용을 9배, 10배 올린다고 하는 얘기 나라, 또 부자 나라, 한국 돈 많아 이러는 걸 봐서는 한국의 지금 현재 관세가 몇 프로 올릴 것이냐. 지금 현재 다른 나라 25% 올린다. 중국은 대폭 더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이에요. 5%나 10%만 올려도 25%가 아니고 10%나 15%만 올려도 한국 경제가 완전히 휘청거립니다. 기업들 수출해서 이득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 한국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경제인들은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잠을 못 자고 오게 돼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치권은 그런 건 아는지 모르는지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다 집어치고 탄핵 특검 예산 그냥 뭉청 그냥 영으로 만들어서 잘라버려요. 이게 이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기관입니까? 이게 이 국회입니까? 이게 대표기관이에요? 그런데 한국 경제는 분명히 앞으로 밝질 않습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를 얼마를 매길 거냐, 매기리라고 봅니다. 한국의 동맹이라서 봐주질 않을 겁니다. 그러나 프로스가 올리는 관세 프로스를 나는 5% 10%만 돼도 한국은 올리는 인상이 한국 경제가 휘청거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외국에 수출하는 게 휘청거리게 되고 뭐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업이 살아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업이 한국에 없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거지국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무슨 지하 자원 있어요? 뭐 있어요? 뭐 먹고 살 겁니까? 수출해서 먹고 나서 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도 옛날엔 문재인 같은 대통령은 그냥 삼성 갖다가 더디지 그냥 효 잡으려고 황성 갖다가 그냥 꺾어 드리려고 그냥 삼성 쪼개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그냥 그 이재용 회장 갖다 막 잡아놓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경영하는 데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게. 여하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공주 산성시장에 가셔서 그 상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민간 상권 기획자 백종원 같은 사람 1000명을 육성하겠다. 저는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분이다. 예? 영업사원 1호로 그냥 외국에 뛴다고 하더니 이제 이런 걸 다 아시는 거야. 내가 볼 때는요 트럼프가 들어오게 되면 하고 지난번에 캐나다하고 멕시코 25% 관세 인상한다는 얘기 나가가지고 그냥 총리들이 뛰어가고 난리가 막 그냥 가서 어떻게든지 좀그 줄여보려고 그거가 아니길 바라는 그렇게 그 노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앞으로 취임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면 이런 외교적으로 잘 풀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좀 그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이해시키고 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입장에서 골프 쳤다는 거 아니에요. 8년 만에 했다든가 뭐 이렇게 했잖아요. 8년이 맞냐 뭐 몇 년이 맞냐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거꾸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골프를 제일 좋아하는 골프광 트럼프하고 골프를 서너 시간씩 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대개 사람 관계는 서로 그 의사가 소통하고 서로 자주 이게 보고 서로 자꾸 이게 그 관계를 맺어야 그래야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고 또 그 많은 걸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꾸지 내다보고 골프광 트럼프 만나서 골프를 한번 치면서 그 미국에 가서 저기 만날 때 이제 초청 오니까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을 보자고 했으니까 볼 거 아닙니까? 그쪽에 외교로 다 해서 한국의 어려운 실정, 이북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관세를 그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렵다. 한국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기도 해서 그런 치밀한 계획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모르는 사람들은요. 무슨 골프만 쳤대, 골프 연습했대, 뭐 젊은이하고 했대, 뭐 군인하고 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집에 살고 동네 살면서는 보면은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콱 틀어맥혔습니까? 왜 그렇게 확 틀어맥혔냐고. 아주 앞뒤가 콱 틀어맥힌 것 같아요. 답답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백종원 같은 민간 상권 기획자를 1000명을 육성하겠다 하는 이 대목에 저는 아주 박수를 칩니다. 1000명 아니라 백종원 지금 한국에 백종원 같은 사람 지금 한 게 또 있습니까? 백종원 같은 사람 10몇 명 빨리 만들어도 좋죠. 그런데요. 이 백종원 씨 진짜 하는 걸 제가 그 프로를 많이 좀 봤습니다. 근데 거기는요. 백종원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그 더 코리안가요? 거기에 그 대표죠. 그 백종원 같은 사람이 인기인이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인기인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식당에 가서 하게 되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식당 가서
보고 또 그 사람 만나러 보러 가려고 가기도 하고 또 그 사람 간 다음에 맛이 어떤가 가라 보러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이가 잘 됩니다. 전에 그 방송사에서 맛집이라고 하는데 다녔잖아요. 그 방송 한 번만 나가면 그 집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다 그 집을 많이 가요. 자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찾아서 가본 적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백종원이 인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백종원이 하는 거를 보면 정말 많은 부분을 개선하려고 그래요. 전에 제가 20대, 30대 일본 많이 다닐 적에 일본 갔더니요. 일본에 있는 그 은행 직원이 내가 언젠가 이거 몇 년 전인가 유튜브 방송에도 한 것 같아요. 은행 직원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어느 구멍가게 뭐 이 마트에서 뭐 이런 데서 그 대출을 해갔어요. 그 대출을 해가면 그 대출한 사람이 은행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몇 집이고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이 가서 시간 날 때 뭐 영업 시간 그 자기 저 근무 시간 아니더라도 뭐 휴일이고 뭐 아니면 저녁 때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 집을 다 둘러봐. 전부 둘러보고 이 집이 영업을 어떻게 하는 건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주인을 1대1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건 진열, 많이 찾고 값비싸고 좋은 거 눈앞에 있는 데다가 진열을 해놓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요즘에 마트 진열 잘 해놨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근데 옛날에 그렇지 못했잖아. 전에는요. 그 진열 방법, 진열대를 깔끔히 해놔. 그 전에 옛날에 가면 그냥 막 쌓아놓고 뭐하고 그냥 뒤적뒤적 참냐고 시간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옛날하고 완전히 그냥 180도 달라졌죠. 요즘엔. 그 진열해 놓고 그 다음에 주인한테 그 50일 오는 소비자, 손님들에 대한 인사 방법. 요즘에 어떤 가게 가면요. 그냥 젊은 학생들,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아닙니까? 뭐 마트 같은데 제가 뭐 사러 들어가면 있으면 어떤 학생들은 앉아서 핸드폰 보고 이러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제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가서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요. 음료수를 산다든지 뭐 바나나 우유를 산다든지 사가지고 갖다 놔요. 그러면 그 길에다가 탁 찍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거기에 얼마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건 내라 이게요. 그럼 돈 내면 뭐 거실러 줄 거 있으면 거실러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카드 내면 카드 찍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잡내들 보면요.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네가 물건 사놨으니까 네가 물건 사는 거 있으면 돈만 내면 난 돈만 받으면 되는 거야. 카드 내면 카드만 찍으면 되는 거야. 어? 그 돈 내는 거 별로 반갑지도 않아. 카드 찍어. 그러는 것 같아요. 간다 하더라도 뭐 그전같이 그냥 인사치레로 안녕하세요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없어요 지금요. 근데 그것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를.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때 갈 때 보면 주인이 앉아서 자기 할 거 하다가 뭐 가져오면 돈 계산하고 아무 말도 안. 그러니까 이런 걸 바꾸는 거예요. 이런 걸 교육을 시켜요. 그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 갖다가 별도로 관리해서 생일 같은 거 알아가지고는 생일 때 되면 말이죠. 뭐 축전도 보내고 말이지. 예? 그리고 그분들 또 오래 자기로 댕기게 되면 뭐 명절이나 추석 때 되면 말이죠. 허다못해 양말이라도 한 짝이라도 싸가지고 포장해 선물한다든가 이걸 시키는 거예요. 장사를 시키는 거야. 장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얘기 듣고 옳다, 맞다. 이것이 장사다.
참 이래서 일본이 선진국인가 이랬어요. 제가 20대 30대 일본 다닐 때 그랬어요. 생각했어요. 근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마트가 깨끗해지고 잘 차려놨습니다. 뭐 24시간 뭐 마트가 열려 있는 데도 있어요. 옛날에는 저녁에 뭐 문 닫으면 깜깜한 거리에 뭐 어디에 뭐 배낭을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또 뭐 연락해가지고 뭐 밤에도 10시도 11시도 커피도 배달시키잖아요. 이렇게 지금 현재 하는데 백종원 씨가 거기에 대해서 그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돼.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인기는 아닙니까 요즘에. 돈도 뭐 수백억 수천억을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를 백종원 씨를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백종원 씨 같은 민간 상권 기획자, 그 기획 아닙니까? 그게. 그런 기획자를 1000명을 육성하겠다. 1000명을 육성하죠. 1000명을 가르쳐서 그냥 만들겠다. 그런 사람들 만들겠다. 이 성심당은 빵집인데요. 이 성심당 얘기까지도 하시는데 성심당은 빵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잘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도를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때 전봇대를 뽑는 거, 전봇대 뽑기로 했다. 어느 지방의 도시에 전봇대가 있는데 자동차가 댕기고 사람이 댕기고 뭔데 이 전봇대가 있어가지고 걸려가지고 아주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전봇대를 못 뽑아. 그게 전봇대 예산도 있어야 되고 부서가 따라야 되고 어디 옮길 자리가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도 거기에는 관계 법령 이런 게 걸리는 이런 것이 걸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하나 전봇대 뽑는데도 몇 년 몇 개월씩 걸린다는 거예요. 그 전봇대를 속히 빨리빨리 뽑을 수 있도록 옮길 수 있도록 그걸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박수 많이 받았잖아요. 저도 지금도 머릿속에 더 넣고 있고 지금도 박수 칩니다. 그랬는데 그걸 제대로 다 이명박 대통령 못했어요. 왜? 그 광화문에 광우병 촛불 시위에 맛이 가가지고 그 촛불 시위에 나온 사람들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저 정부나 우리 국민들한테 그 사람들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권께서 미국산 소고기 안들 먹어요? 그때 탤런트 나왔던 그 여자 모래는 여자 그 여자 그 이후에 보니까 그 미국산 그 소고기 고깃집 파는 집이 식당을 차렸다고 그러더만 이렇게 마구잡이로 정부를 국민들을 흔들어 놓고 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 이후에 대해도 거기에 처벌되지 않는 이 나라 법 이거부터 때려고쳐야 됩니다. 이 지금 현재 정치권에도요 저렇게 마구 그냥 거짓말하고 가짜 보도하고 가짜 말 만들어내고 프레임 막 만들어서 씌고 뭐잖아요. 그 문제는요 그 이후에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처분이 있든지 벌금을 때리든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나면 고마냐 그냥 고마냐. 그렇게 돼가지고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하튼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소비 시장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소비 문화가 우리나라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관세를 대폭 올리게 되면 수출하는데 이익이 없어. 그 바다 건너 그 먼 데까지 가도 이익이 없다 이게요. 몇 프로 관세를 올릴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기업들을 갖다가 뒷받침해 줄 때는 어디냐? 국내 소비시장입니다. 소비시장.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저축하는 사람이 최고로 애국자라 했었죠. 저축하는 사람들. 그 당시는 돈이 미천이 없어. 외국서 돈도 안 빌려줘.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뭘 갖다 국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땐 저축하는 사람이 왕이야.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경제가 규모가 커지게 되면요, 소비자가 왕입니다. 소비자가 내가 사기 때문에 갑질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이 물건을 사주는 사람, 물론 없는 사람들이 빚을 내서 살 수는 없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있잖아요. 그냥 돈 짜놓고 못 사놓고 많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외국 시장이 안 되면 그때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업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기업에 생산된 물건을 소비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있는 사람이 돈만 싸놓고 있지 말고 돈놀이만 하지 말고 있는 사람들이 싸줘야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있는 사람들 봉급을 갖다가 500만 원 탔다. 그럼 500만 원 한 달 동안 다 소비를 해준다. 그 사람이 애국자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은 쓰고 싶어도 가진 게 없어. 카드도 없어. 돈 그저 몇천 원 몇만 원 가지고 그냥 알뜰딸뜰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사고 무나 배추가 그냥 500원 1000원만 싸대도 그냥 버스 몇 정거장 걸어가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오고 그걸 갖다가 유모차에다 태우고 끌어가지고 거기서 싣고서 끌고 오는 할머니 아줌마들 많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공주 산성시장 가서 이렇게 하신 일은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런 얘기예요. 왜? 미국의 시장이 어려우니까. 사실상 미국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게 시장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출해서 뭐 버는 돈이 무슨 500억 달러니 뭐 이렇게 합니다. 엄청 큰 돈이죠. 미국에서 보니까 한국에서 돈은 다 벌어가는 것 같아. 물론 미국에다 물건을 파는 것도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사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파는 게 많으니까 그 수익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500억 달러이 뭐 수익이 올린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한국은 돈만 벌어가는 나라야. 뭐 맹방이긴 합니다만 우방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한국의 관세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발빠르게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대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백종원 같은 사람 1000명을 육성시킨다. 물건을 맛있게, 물건을 좋게, 물건을 잘 우리 그 소비자들 심리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기획자를 1000명을 육성한다는 얘기죠. 1000명이 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뭐 지금 현재 몇십 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나와서 소비가 진작되면 이만큼 우리가 이 경제 대비를 하는 거죠. 미국에서 때렸을 적에 관세를 때렸을 적에 관세 폭탄을 맞았을 적에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유지가 된다 이거죠. 여러분 기업이 유지가 안 되면 한국엔 돈 버는 게 없잖아요. 수출해서 먹고 나는 수출국이야 우리나라가. 여러분 안 그래요? 기업들이 생산해서 수출해서 돈을 벌어오잖아요. 기업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종업원들도 있고 거기서 세금도 내고 거기서 또 원자재고라든가 또 거기서 또 구입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돈이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한국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 민노총 요즘엔 그래도 데모도 하는 거 좀 조용한 것 같은데 한국 노조가 세계에서 최고리로 아주 셉니다. 뭘 세? 기업 흔드는 거, 정부 흔드는 거,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의 그 자기들 그 저 노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에서 제일 센 데가 한국이에요. 아시겠어요? 한국 노조가 그렇게 강성 노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그 좋은 머리, 좋은 그 부지런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지고 해서 한국에서 공장을 기업을 하고 싶어도 한국 노조가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한국 얘기도 지 마. 한국 보니까 그냥 노조가 완전히 기업 흔들고 뭐 그냥 노조가 주인인 척하고 말이에요. 이러는데 한국에 와서 무슨 기업을 해? 한국을 안 오는 거예요. 외국의 좋은 기술, 좋은 상품, 그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 그만큼 한국의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어요? 다른 나라, 태국에 그냥 노조가 난리졌다. 태국 근처나 가겠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못된 거가 세계에서 아주 으뜸인 건 많아요. 못된 거. 정치, 못됐잖아요. 정치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뭐 사법부. 아니, 어떤 사람들은 무죄, 어떤 사람이 유죄. 이렇게 그 자기 그저 마음에 따라서 하는 그 법과 원칙이 없는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이 아닌 이런 판결하는 나라 한국 인정받겠습니까? 이게 인정받겠어요? 저는요, 여하튼지 윤석열 대통령이 발빠르게 우리나라 기업을 그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박수 칩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이런 사항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요. 세세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 드리는 말씀 이것만 여러분 알아도 여러분들 유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월급 나 일했으니까 월급 받고 내 돈 월급 받은 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거야. 뭐 다른 거 난 몰라. 그거는요, 대한민국 전체를 못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그러져가기 시작하면요, 그냥 순간적으로 망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사항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게요.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 앞으로 세계 시장에 유동적이고 세계 시장에 문제가 있을 적에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 민간 소비를 좀 올리자. 소비를 올리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요, 박정희 대통령 때같이 저축하는 사람, 돈 안 쓰고 허리띠 졸라매고 도춘 저축하는 사람이 애국자다 아니고요. 돈 있는 사람,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애국자라니까요. 왜냐하면요, 국내 시장이 밑받침이 돼줘야 기업들이 믿고 연구를 해서 자꾸 좋은 상품,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요, 미안하게도 땅덩어리도 적지만 인구도 5천만 밖에 안 돼요. 최소한 그 나라가 이 경제가 그 바탕이 튼튼하려면 인구가 1억 5천은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3분의 1밖에 안 돼. 5천밖에 안 돼요. 국내 시장이 적어. 우리나라 있는 그 시장에 국민들이 딸딸 뭉쳐서 해도 워낙 시장이 적기 때문에 이 한국 시장만 보고는 기업이 창업을 못 한다 이게요. 기업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도 못 한다 이게요. 외국을 보고 하는 건데 외국의 관세가 높아지고 외국의 다른 나라가 경쟁적으로 우리나라 물품보다도 같은 거라든가 조금 못했던가 하더라도 막 싸게 덤핑을 팔아버리니까 한국의 물건이 팔리겠느냐 이게요. 그럴 적에 한국
소비 시장이 받쳐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기업이 어려워도 그냥 세계 시장을 개척하려고 세계 시장에다 내다 팔려고 또는 그럴 때가 빨리 오기를 그렇게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이 잘 나야 이 나라는 안전한 경제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진짜 기업의 그 나가는 길은 그렇게 밝지만 않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뭐 중국에 그냥 계속 기술 개발에 올라오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냥 인건비가 싸. 그냥 실업자도 많아. 그러니까 거기 싸게 인건비가 싸니까 외국에다 좀 싸게 팔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비싸. 싸게 팔으면 적자야. 그럼 미쳤다고 그걸 만들어 물건 만들어서 파느냐고. 적자 나는데.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 있는 이 소비시장을 늘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고심을 하고 계시다 하는 걸 하나로 봅니다. 제가 딱 이게 보고 아하, 이 양반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세계 시장이 어렵고 기업이 어려워질 것을 예측하시고 저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시는구나 하면서 참 마음속에 깊은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뭐 야당들은 지금 제 얘기가 이러는 얘기도 귀에 하나도 안 들릴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는 거 보면 국민이 뭐 어딨어, 뭐 국가 몰라, 그냥 우리 그냥 마음에 맞으면 되는 거야. 안 되면 그냥 잘라버려, 그냥 그리고 그냥 탄핵해. 아니 이재명이 조사했다고 이창수 저 중앙지검장 이하 3명을 갖다가 탄핵을 해? 본회에 어저께 보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저 감사원장하고 그 최재 그 감사원장하고 그 검사 3명하고 본회의 보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회 본회의에다 보고가 끝나면요. 보고 끝난 이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3일 이내, 그러니까 하루 지나서 3일 이내 그 본회의에서 거기에 대해서 본회의 투표를 해야 됩니다. 될 건지 아니고 달에 걸 건지 안 할 건지 투표를 합니다. 그 투표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 192명이 가졌는데 부결될 것 같습니다. 과반수 150명만 넘으면 되는데 아주 칠칠 나죠.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뭐 감사 사무총장이 뭐 어저께 뭐 거기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했더라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한국의 초유의 사태다. 문재인 대통령 감사한 거 그 민간인 그 탈북자라고 그 저기 월북자라고 그 지정했던 그 해수부 공무원 거기에 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한 것이다. 그대로 밝혔다. 그 통계 조작 그거는 그 통계 조작한 거 있는 거 그거 문제가 있으니까 그대로 조작했다. 그건 어느 당이고 어느 적인 게 아니다. 대통령이 있을 적에 있었던 일 또는 그 정부에 있었던 일, 산하기관에 있었던 일, 우리는 기획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관례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우리는 감사를 할 뿐이다. 감사해서 우리는 그대로 그냥 보일 뿐이다. 근데 뭐 어떻게 됐다고 감사원장을 초법적으로 그걸 갖다 탄핵을 하냐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여하튼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독재입니다. 독재. 이게 뭐 독재가 정부가 독재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입법 독재입니다. 국회 독재. 이렇게 해서는요. 이 나라 갈 때는요. 앞으로 세계 시장을 그냥 경제적으로 뚫고 나가는 것도 어렵고 또 저렇게 강대국이 저 러시아 같은 나라, 우크라이나 작은 나라 침략을 해서 그냥 막 폭격을 하고 뭐 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 막지도 못하고
북한은 또 거기다 파병을 하고 뭐하고 이 세계가 이런데 이 국내 조그만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범이 보여야 되는데 기분 나쁘면 탄핵이야. 예? 기분 나쁘면 탄핵. 기분 나쁘면 특검이야. 예?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나는 참 내가 이게 다 보면서 아니 뭐 아무것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이게 알다 보니까 진짜 이게 뭐 어떻게 해요? 뭐 지금은 뭐 주목으로 할 수 있는 세상입니까? 주목으로 할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또 법으로 하는 집행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모양이고 정치는 정치에 배치단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 사람들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속 터집니다 정말. 여러분들 저같이 속 터진 사람들 많이 계시죠? 또 많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을 거예요. 아이 그래도 이재명이 그 뭐 대통령 뭐 저기 지지도에 보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나오면 대통령 한다는 지지도 거기에 관심면이 되면 42%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 나라는 범죄를 많이 짓고 그냥 막 사고를 많이 치고 뭐 범죄 의혹도 많이 오고 막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돼야만 그것도 인기를 쳐가지고 정치인으로 훌륭한 정치인을 치는 건지 아니면 이 나라 지금 좌파가 너무 많이 퍼져서 좌파들이 뭡니까? 우선 이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좌파들은. 공산당이 우리나라 저 북한의 김정은이 공산당이 이 나라를 망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좌파들도 하는 걸 보면 이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망하기 바라지 않는 데면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자기 조사했다고 그 저 중앙지검이 제일 그 일이 많은 데입니다. 검사들도 200명이 넘어요. 중앙지검이 제일 큰 데예요. 우리나라는 검찰에서는요. 근데 거기 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 검사 또 2명, 3명을 갖다가 탄핵을 한다. 직무정지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 완전히 무슨 깡패 집단이에요. 조폭 집단이에요. 이게 무슨 화풀이 하는데요. 무슨 예? 자기들 갖다가 무슨 예? 자기들 놀이 하는데요. 이게 놀이 하는 겁니까? 여하튼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 소비 시장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외국 시장이 이렇게 되고 트럼프가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경제를 좀 살려야 되는데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떨 건가? 이게 마이너스 경제가 하면 어떨 건가? 이렇게 아마 고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시는 길에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인 그런 그 패거리에서 떠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지지하고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날씨도 찬데 오늘 아침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힘차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점 더 앞으로 날씨가 추워진다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추우실 때 그래도 우선 여러분들 가족 건강을 위해서 힘쓰세요. 그래서 건강하면 시간이 가다 보면 뭐 좋은 날이 있겠죠. 이제 굴곡이 있지만 좋은 날이 있겠죠. 그날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늘 만족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유광TV의 권유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